자, 2000 수능 국어하고 수학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제재가 도입이 됩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독서, 문학에다가요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응시하게 됐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수1, 수2의 선택과목을 확률과 통계 혹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율로는 국어 수학의 경우는 공통과목이 75% 내외, 선택과목이 25% 내외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탐구 영역도 또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학의 경우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 이렇게 구분했던 것들이 구분이 사라졌다는 게 문이과 폐지를 반영하게 된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 개정 교육과정 반영을 해서요 문이과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각 대학에서 이 과목은 선택해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요 하는 과목이 있어요.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학교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의 수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특성에 따라서 점수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요. 각각의 표준 점수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 과목의 조정된 점수와 공통 과목 점수에 합해서 단일 표준 점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선택 과목을 선택한 그룹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통 과목의 성적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거쳐서 공통 과목과 합산해서 단일 표준 점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 과목이 서로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 집단에 따라서 성적이 들쑥날쑥할 게 있겠죠. 이것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점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산출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제공하되 공통 과목과 함께 조정해서 제공된다는 점이 성적 산출에 있어서 다른 점입니다. 국어의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탐구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분포를 예측을 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것을 결정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의 학생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선택 과목 조정 원 점수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조정 원점수가 높을지는 어떤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예측을 하기보다는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탐구 과목은요 17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점수 내는 점수 산출 방식은 국어와 수학과는 또 다릅니다.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 과목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을 반영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와 서로 다른 집단의 점수 결과로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과목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네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과목별 평균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이라면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려운 과목에서 1점을 맞은 학생이 쉬운 과목에서 1점을 맞은 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응시 집단의 학업 역량의 차이로 평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즉 학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1점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1점이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기존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이런 점수 차를 내게 된 건데요. 여전히 탐구 영역에서는 그 문제점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각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집단의 학업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결국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선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2022년 수능에서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어떻게 점수 산출이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학부모가 다 이해하고 그 전형들을 각각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만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능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첫 번째 사이트는요. 어디가 라는 사이트입니다. 어디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대교협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간 협의체로 대학 입학 전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듯 대학 입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셔서요. 수시로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성적을 넣어서 들어가 본다든지 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요. 우리 중학생 엄마들도 미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고3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학생들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수만휘라는 사이트예요.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이트인데 만점 휘날리며 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수험생들의 후기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면접이나 논술 후기 자료가 유용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고3에 여기를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려면 늦을 수 있어요. 회원의 단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하셔서 수시로 들어가 보시고 관심 있는 학과의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후보 등록 몇 번이 어디에 등록을 했고 몇 번이 어디 빠지고 이런 정보까지도 수만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얼라이브한 사이트니까요. 꼭 미리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이트는
오르비스 옵티무스라고 해서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 아이가 상위권이라면 이 사이트도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 인사이드 수능 수험생 갤러리 수겔에도 가입을 하시면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들,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 사이트 활용하셔서 수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베리타스 알파, 대입 관련 카테고리에 이용한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니까요. 여기하고 한국대학신문, 또 진학 전문 사이트인 에듀진, 에듀동아, 조선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전형별, 대학별, 학과별 다양한 분석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수능의 특징 두 가지 살펴봤고 점수 산출에 있어서 다른 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능을 지금 당장 보는 학생이든 앞으로 준비할 학생이든 흐름이라는 것을 익혀주면 좋으니까요. 이 사이트들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